애들 키우는 집의 아침이 다들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안일 하랴 애들 챙기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놀아. 헌데 엄마 혼자 열일 하는 동안 방 안에 콕 박혀서 컴퓨터만 하고 계시는 아빠 경묵 씨. 부랴부랴 애들 챙겨 어린이집 가느라 종종 걸음인데 내다보지도 않으시네요. IT 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묵 씨. 타이머까지 맞춰가며 작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마감이라도 닥친 걸까요? 초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분에) 맞춰져 있는 타이머에 시간이 줄어들수록 일에 속도를 냅니다. (5분) 정도 쉬고 다시 타이머 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 때 하루에 한 8바퀴에서 16바퀴 정도 돌아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좀 성공하고 싶다 정도였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재촉하며 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었어요. 뭐냐면은 어느 갑자기 제가 죽는 상황, 혹은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제가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그랬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커진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마음이 쫓기는 거죠. 불안하고.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경묵 씨는 몇 년간 개운한 잠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커피 내렸어요. 커피 마셔서 정신 차리고, 네. 아침에 반수면 상태로 하니까. 결혼 초에는 이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여가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챙길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병원 가거나 이러는 것도 잘 못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중압감에 그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면서 잠깐 쉬는데 호흡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던 일 일단 중단하고, 뭐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좀 알아봤을 때는 신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문제인가 싶어서 이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심리 상담 받을 때도 이제 좀 쉬거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는 거죠. 아, 그렇구나. 17살에 IT 업계에 뛰어들어 20여 년을 내리달렸고 사업체를 꾸릴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걸어온 그 길에 자신을 위한 휴식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백엔드가 바뀔 건 없는데 네. 마크업하고 디자인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는 경묵 씨네요. 이런 경묵 씨를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업종이 이게 공돌이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개발 관련된 일들이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놀아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일만 하다가 커와서 이제 여가 시간들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들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오전 내내 수고한 경묵 씨. 차에서라도
한숨을 좀 돌리나요? 일을 어쩝니까?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일만 하는 경목 씨가 짠한 건 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늘 그렇게 좀 일을 의식하고 있는 편이죠. 그럼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을 의식적으로 놓으려고는 해보셨어요?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을 놓지 못하는 우리 삶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고도 성장의 나라, 그 긍지 이면에는 과도한 일 중심 사회라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의 9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1년 휴가 일수는 고작 15일. 가까스로 50%를 사용하는 휴가 못 가는 꼴찌 나라. 우리는 왜 주어진 휴가도 못 챙기는 걸까요?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조직에 잘 적응할 의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은근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은밀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조직에서 충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휴식을 권장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한 선원. 불자들의 말씀 자리에 찾아와 준 귀한 손님은 명상하는 물리학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미나스 카파토스입니다. 휴식이란 매 순간 호흡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설파하는 분입니다.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순간순간 쉬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생각을 비우는 거죠. 내려놓는 거. If one had a choice, let's say somebody was very thirsty and was ready to die from thirst. So somebody gave that person a cup of water, one choice, or 100 million won or whatever, 100 million won. Which one would he choose? 한국인들은 왜 휴식하지 못하는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카파토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in Korea people are very talented. They have so much here, and yet people are serious, so serious, which means they're not really happy. So the question is, what's going on? Very competitive. Who made it competitive? Who made it competitive? That's the question. Yeah, we made it. We made it, exactly. We made it. We made it, and then we say, why are we living in a competitive society? Well, you made it. We look for answers out there again, and we don't find them, and then we are unhappy.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행복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 그 자체이며 그 평온한 마음이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Stop for a second and look around you. Stop for a second and listen. Let's see what happens. Because it is our life. Do we pay attention to our everyday life? Or do we keep missing the train? 그동안의 시간들을 정리하듯 짐을 꾸리며 이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둘 챙기는 짐 속에는 힘든 마음에 관한 책들이 많네요. 저 책은 다 보셨던 거예요?
네, 보고 계속해서 보고 이런 책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네, 선생님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슬프긴 한데 끊임없이 질문했던 게 이거거든요. 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혼자서 계속 맴돌았었는데 이 책 읽고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이 그토록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일까요? 지연 씨는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제 자리표에 붙여있던 거 가지고 왔고 아쉬워서. 아니 이거 제 프린트 애들이랑 공부할 때 썼던 거. 이건 따로 활동할 때 했던 것들.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거 3년치 아이들 외우려고 3월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애들 얼굴 다 외워서 이름으로 부르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가지고 항상 뽑아서 외웠었죠. 근데 제가 2016년에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제가 맡았던 일본어반 친구들이 이렇게 롤링페이퍼 써준 거거든요. 뭐라고? 주로요? 주로 일본어 시간 즐거웠고 선생님 만나서 행복했고 일본 가면 일본어 배운 거 써보겠다고 하고 자기 잊지 말라고 쓰고 결혼할 때 불러달라고. 이거는 저희 수행평가 본 건데 이건 저희 연합장 수업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학생들이 저한테 보통 가족들한테 쓰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되게 고마워요. 수업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면서도 제일 힘든 게 수업이었거든요. 어떤 수업을 준비해서 애들이랑 잘 하고 나오면 그것보다 하나 더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 그게 되게 커졌어요. 그게 아마 번아웃으로 이어졌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무던히 노력했던 교사의 길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지친 자신의 마음부터 추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네가 좋은 선생님이냐라고 물어보면 부끄럽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고 하니까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과연 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를 너무 가혹하게 버틸 수 있다고 버텨야 된다고 계속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서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냐라는 지연 씨 질문을 들으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들은 휴식하는 마음으로 가는 변화의 신호라고 합니다. You have to be kind to yourself. You have to forgive yourself.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he things that you oftentimes are critical of actually are not real. And so this idea of caring for yourself is very important. You cannot be your best when you're not at your best. And when I say be your best in the world with other people. Be your best in terms of your job. Be your best in terms of being with your family. Unless you have peace within yourself. 학교 문을 나서며 또 한 걸음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졸업식 날. 지연 씨는 학생들과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네, 지금 꼴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완전 귀여운데? 너무 예쁘세요. 사랑해요.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네. 안녕, 화이팅! 잘 쉬셔야 해요. 너도. 네, 화이팅! 제가요. 연주가 아니에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지연 씨는 오늘 학교를 떠납니다.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은 과로사회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장시간 근무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쉴 수 있는 사회, 휴식하는 삶에 대한 요구와 갈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한 서점. 책을 파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기이한 풍경입니다. 모두들 제 집인 양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普通の本屋と違ってこう寝っ転がりながら本を読めるスペースだったりとか、もちろん本もたくさんあるのもそうなんですけど、シャワーできるスペースとか、横になって眠れる個室のスペースとかもあって、すごくゆっくりできるリラックスできる空間なので、ここが好きでよく来ます。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마땅히 쉴 곳이 없다는 의미겠죠. 서점은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외부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혼자 휴식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やっぱり家にいても自分の個室がないですし、会社にいてもその大勢の中で仕事をしていて、やっぱりこうリラックス、自分一人がリラックスできる空間がないので、そういう時にはやはりここの蔦屋さんのこのちょっと今日はそういう少し疲れた頭と体をリラックスするためにちょっと旅行でもしよう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情報を収集することと、あとちょっとこうリラックスした空間で気持ちを落ち着かせようかなと思って、はい。 도쿄의 한 주택가. 이곳에 최근 유행하는 휴식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얀 보자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この辺りにこちらを向いて、あぐらか体育座りで座ってください。こっち向きです。でそうしたら布をお尻を右左右左で軽く浮かしてみましょう。そうそうそうそ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持ちちょっと背中を丸めてみましょう。そうですそうです。布をかけていきますね。 お顔の前に布が来ても嫌じゃないですか? 보자기로 사람의 몸 전체를 감싸고 동여매고 있습니다. 膝も少し閉じたくなってきた感じですかね. 볼수록 신기합니다. 橋田さん背中硬いから首のあんまり顎を引きすぎるのも好き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背中を後ろに倒していきます。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형상처럼 보자기에 쌓여서 긴장을 푸는 휴식법이라고 합니다. 大人巻きはもともとは赤ちゃんに行うおひな巻きというものが元になっています。で、お母さんのお腹の中にいた時のような、背中が丸い状態をキープすることによって赤ちゃんがとてもよくリラックスして深い眠りにつくんですね。 이렇게라도 편히 잠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気持ちよかったです。眠たくなりました。力を抜いても形がギューってなってるので安心感がありました。 ただ同じ姿勢でずっといるとちょっとこう動きたくなることはありますが、苦しい感じはないです。今は楽です。調子が悪い時とかに私は結構横向いてこう丸くなることがやっぱりあるので、
今はこの姿勢は結構楽な姿勢、普段から結構楽な姿勢でいられるので、今はちょうど楽な姿勢でいられます。 절대적으로 휴식이 부족한 사회. 일본 정부는 2019년 70년 만에 노동법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일명 일하는 방식의 개혁안은 과로사를 부르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초과근무 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그리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권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그 핵심입니다. 日本では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ですとか、企業に勤める人の働き方の問題は長年の大きな問題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近になって急速に変化が出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長時間労働をやめるだけではなくて、テレワークとか短時間勤務とかフレックスタイムとか多様で柔軟な働き方ができ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課題がありました。 일본 기업들은 지금 휴가와 휴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휴가를 아끼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높이는 데 더 좋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서류 가방에 여행 가방까지 챙겨서 출근을 하는 히가시 하라 씨. 히가시 하라 씨는 오늘 조금은 이색적인 휴가를 떠날 참입니다. ワーケーション、ワークとバケーションの融合という言葉で使っております。もともとその休みはやっぱりもし休めるのであれば終日休むっていうかずっと休むということが理想か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も仕事が突発的だったり入ってしまった時に、一部は認めますよという制度にしているので、弊社の中では休暇がの割合が多いことを前提としています。 워케이션은 한마디로 기업과 조직의 충성도가 강한 일본의 직장인들에게 일이 있어도 떠나라 휴가를 권하는 근무제도입니다. 자, 우리도 히가시 하라 씨와 함께 워케이션을 떠나볼까요?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를 들여다보게 되네요. 짙은 바다 내음과 함께 세상의 공기도 들이마십니다.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혀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잠시 잊어봅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길을 쫓느라 허둥대지 않아도 조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고도 생각해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 식당에서 근사한 점심 한 끼도 작은 여행을 떠나온 기쁨입니다. すごいもうやっぱ海が綺麗ですね。なかなかこう落ち着いてこうやって海見る時間もなかなか東京だとないので、はい。あと近いですね。1時間で来れちゃうのですごくいいとこだなと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바닷가 마을의 특선 장어덮밥. 매우 만족스러운 한 끼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늘어지게 자보는 것. 이 또한 피곤을 달고 사는 직장인에게는 최고의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도 최소한의 업무는 병행해야 합니다. 휴가를 우선으로 하지만 일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되죠.
もしもし、東原です。あ、お疲れ様です。今日は白浜にワーケーションで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業務終了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レポート書き終えたのでまたメール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す。はい、失礼します。はい。 워케이션과 같이 일과 휴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자유입니다. 와, 뜨거워. 남은 시간 동안 마음껏 원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서 1박 2일의 짧은 휴가를 즐기는 히가시하라. 모처럼 휴식이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만끽합니다. 綺麗だなって思うとか、ちょっと肌寒くても暖かいなって感じられるとか、それ感じるっていうことが日々忘れがちだと思うので、今すごくそういったことを改めて生きてよかったなというか、そういうふうに本当に感じてます。 하지만 휴식이 꼭 이런 휴양지에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